안녕하세요. 챕터 8 에너지 보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 마찰력이 있는 개와 일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면에서 미끄러지다가 멈추는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만을 개로 설정하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일에는 마찰력이 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KD인데 왜냐하면 마찰력이 한 일은 인테그랄 F 도트 dr에서 마찰력과 변이는 그 방향이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FDR로 적을 수 있고 이때 이 마찰력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찰력을 FK 이렇게 운동 마찰력을 쓰고 곱하기 dr이라고 할 때 이 마찰력이 위치와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마이너스 FK 인테그랄 dr 이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FK의 이 d가 됩니다. 이때 이 d는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거리에 따라 마찰력이 한 일이 커진다라는 것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더라도 중간 경로에 따라 마찰력이 한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마찰력은 비보존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식을 쓰면 바로 마찰력이 한 일과 마찰력이 아닌 다른 힘들이 한 일의 합이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데 마찰력이 아닌 그 외 다른 힘이 한 일 마이너스 마찰력이 한 일은 델타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책이 미끄러지다가 멈추는 상황에서 이 책에 작용하는 외력이 마찰력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W가 항이 0이 되면서 마이너스 FKD 이꼴 델타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보면 이 좌변이 마이너스니까 우변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마찰력이 한 일만큼 개의 운동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체계의 운동 에너지라면 마찰력이 한 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과 탁자를 하나의 개로 설정해서 보면 지금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개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입니다. 즉 델타 K 더하기 델타 E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이꼴 0이 되는데 이 우변의 0이라는 건 이 개가 지금 고립계라는 것이고 마찰력이 한 일은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서 델타 K 자리에 마이너스 FKD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FKD 더하기 델타 E는 0이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정리하면 바로 FKD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마찰력이 한 일만큼 개의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우변은 마찰력이 한 일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D가 커진다라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온도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책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미끄러지다가 멈추게 되면 분명 이 개의 온도는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이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책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따라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이 경사면에 마찰까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경사면에 두는 이 책과 그리고 경사면 그리고 지구 전체를 개로 두게 되면 그 개는 외부 환경이 없는 즉 고립계가 되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에서 0이라는 것은 바로 고립계 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앞 슬라이드에서 FK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는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의 보호를 마이너스 붙인 FKD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식의 좌변과 우변의 위치만 달라질 뿐 같은 식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물체만을 개로 설정하게 되면 중력과 마찰력이 외력이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중력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만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체만을 개로 설정했으므로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밖에 없고,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지금 중력과 지금 마찰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 개는 이제 비고립계라고 보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때 중력이 한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와의 그 관계식을 통해서 중력이 한 일은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건 마이너스 델타 U라고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KD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꼴 델타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은 에너지 보존식을 보면 앞에서 적은 이 에너지 보존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식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식도 마이너스 보호를 다 좌변 우변을 넘기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FKD 꼴 0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이 방정식과 바로 이 방정식은 동일한 방정식이 됩니다. 일률은 시간에 대한 에너지 전달의 비율입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전달이 클수록 일률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환경과 개 사이에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고, 그러한 에너지 전달의 메커니즘은 총 6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용어가 바로 일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은 그 기호를 라지 P를 사용하고 정의는 dt분의 de, 즉 매우 짧은 미소 시간 동안 얼마만큼 미소 에너지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비율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달 방식 중에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한 에너지 전달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 평균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 일률이라고 하면 평균 일률을 시간 델타 t를 0으로 극한의 제한값이 바로 순간 일률이 되므로 델타 t분의 w에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델타라는 건 미소의 d로 바뀌면서 dt분의 dw 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dw라는 이 항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미소 1이 되죠. 원래 우리는 한일 w는 인테그랄 f 도트 dr이니까 미소 1 dw는 인테그랄 생략하고 f 도트 d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f 도트 dr에 원래 있던 dt,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dt분의 dr 이건 우리가 속도로 정의한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인률은 물론 dt분의 dw 이게 본래의 정의지만 f 도트 v 이렇게도 우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종종 활용되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률의 단위는 와트라고 발음하면서 라지 W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1와트라고 하면 바로 1초라는 시간 동안 1줄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또는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가 이렇게 환경에서 개 또는 개에서 환경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 그 인류를 1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줄 자체는 뉴턴 또 미터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풀어서 적으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제곱 세컨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를 우리는 일률의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일률 P의 정의가 바로 시간 동안 한 일 또는 시간 동안 에너지의 변화이니까 바로 에너지를 일률 P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죠. 킬로와트라고 하면 1000와트를 우리는 1킬로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일률 단위에 바로 hour라고 하는 시간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1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면 킬로와트인 일률에 hour라고 하는 시간을 곱했으니까 바로 이건 에너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킬로와트는 아까 1000와트라고 했으니까 1000줄 퍼 세컨드가 되고, hour라고 하면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세컨드가 소거되면서
1000 곱하기 3600, 즉 3.6 곱하기 10의 6승줄, 이 에너지를 우리는 일률 단위인 킬로와트와 시간을 곱한 1킬로와트라고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양은 보통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보다는 킬로와트 시 또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위를 종종 사용하니까 이것도 어떤 관계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8 에너지 보존을 대표 예제 4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